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의 박기웅입니다. 자, 이번 강은 지난 강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 그 두 번째 시간이지. 이번 시간에 저거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했어. 이번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지. 염색체에 어차피 유전자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자하고 여자가 성염색체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컷은 2n 이꼬르 44 플러스 XY. 암컷은 2n 이꼬르 44 플러스 X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성염색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 남자애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딸을 낳았는데 또 아들 낳으려고 딸을 낳고,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딸을 낳고, 아들 낳으려고 또 딸을 낳고, 이렇게 이제 한 친척분이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이쁜 딸, 공주들 사이에서 상당히 잘 살고 계십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던 친척분들은 혼돈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남학생들 잘 들어봐라.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부모님과 대화가 좀 줄어들면서 나만의 독립된 공간 속에서 푹 파묻혀가지고 자꾸 이제 단절을 요구하는 그 세상과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거리를 좀 두긴 하는데, 물론 여학생들도 이제 사춘기 되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쨌든 여자들 같은 게 이렇게 대화로서, 다른 표현으로 수다로서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를 선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저 닮은 딸을 좀 정말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자, 어쨌든 여기 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꾸 딸을 낳으면서 이렇게 낳는 입장에 그 여자만 이렇게 여자만 탓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그랬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 아들은 Y염색체를 줘야지 아들이 생기는 거죠. Y염색체는 누가 줍니까? 남자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 쪽에서 X를 주느냐 아니면 Y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과 딸이 결정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자 탓을 하면 안 되고요. 남자 탓을 좀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아들 갖고 싶으면은 Y 염색체 갖고 있는 정자만 만드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생식세포에서 X하고 Y는 상동 염색체로 떨어지고 해서 1대1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대1. 거의 이제 비율이 이제 남녀 비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염색체 44, 22쌍이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한 쌍. XY, XX. 자, 우리는 남자가 XY로서 어때요? 네, 성염색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자는 XX로서 성염색체가 같습니다. 오케이, 상동염색체 모양이 같다는 얘기죠. XX라는 건. XY라는 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과연 성 구별을 어떻게 할까? 그 개념 심화라는 좀 보세요. 우리들의 교재로는 90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교재는 90페이지에 거기 성염색체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결정 방식이 나오는데 XY형, XXXY형이 있어. 자, XXXY. 그 다음에 XX, X0형이 있고, 그 다음에 ZW, ZZ형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맨 밑에 있는 건 알 필요 없어. 여기만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X, Y가 있으니까 우리 친숙하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람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같은 모양 있을 때 얘네들은 뭐가 된다? 그렇지.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 이게 기준이야. 이게 우리 사람 거니까 이게 기준이다. 이거 여자잖아. 암컷. 이거 수컷이잖아. 됐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요게 뭐야? 암컷이야. 요게 뭐야? 이형접합일 때 이걸 이형접합, 이형접합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모양이 다른 놈이 접합했어. 없는 걸 얘기해. 이게 수컷이야. 알겠냐? 성결정 방식. 그러면은 봐봐. XXXY형은 뭐가 있니?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포유류. 그 다음에 초파리.
초파리도 상당히 사람과 똑같은 성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파리의 눈깔 색깔 있죠. 초파리의 눈깔 색깔, 눈 색깔. 이것도 곧잘 시험에 나옵니다. 즉 X염색 체상이 있기 때문에 X염색 체상에 붉은 눈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있고, 그다음 붉은색 유전자하고 흰색 유전자가 있으면 붉은 눈이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XX, 요거 안 쓴 건 붉은 눈, 그 다음에 X-X 그러면 요거는 흰 눈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붉은 눈 유전자가 우성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치면 이게 붉은 눈이 정상이잖아. 원래 초파리가 붉은 눈이 정상이잖아. 니네 파리 잡았는데 하얀 눈깔 본 적 있어? 외계에서 온 초파리지. 그래서 흰 눈이 열성이고 얘가 붉은 눈이니까 이건 붉은 눈이 되는 거야. 대신 X-X일 땐, 즉 흰 눈 유전자 그러면 이게 바로 흰 눈이 되는 거야. 이게 흰 눈이 내려와. 알겠어? 흰 눈이야. 그 다음에 XY는 붉은 눈 수컷, X-Y는 흰 눈 유전자니까 흰 눈 수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반성 유전과 똑같은 유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열성 반성 유전, 흰 눈 같은 경우, 알겠지? 그래서 붉은 눈이 흰 눈에 대해서 우성이고, 얘네들 붉은 눈, 흰 눈 유전자는 바로 X염색 체상의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X염색 체상의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포유류와 초파리가 있는 거야. 포유류하고 초파리.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XXX 재료용 있지. XXX 재료용. 그러니까 XX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사람 기준으로 잡으면 되니까 암컷이고, X제로는 수컷이다, 이렇게 보면 돼. 뭐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있네. 즉, 봐봐. 다 똑같아. 다 똑같다가 상동염색체에다가 마지막이 요렇게 된 놈인데,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수컷이야. 그러면 성결정형이 바로 X고 Y란 얘기야. 됐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다 한 쌍을 이루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는데 수컷이야. 그럼 이게 X0란 얘기야. X0란 얘기야. 됐니? 그럼 이 동물의 암컷은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마지막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X0고. 됐어? 이게 암컷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요 동물 얘기하는 거야. 요런 유형.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겠니? 얘는 반대야. 반대. 오케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 자, 동형접합일 때가 우리는 XX가 여자였잖아. 그럼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때 수컷이 되는 거야. ZW가 바로 암컷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염색체인데 염색체 모양이 다른 걸 얘기한다. 니네들 뭐 염색체 보고 Z다 W다 이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염색체 모양이 다른 게 암컷이고 염색체 모양이 같은 게 수컷이야. 우리하고 반대야. X하고 반대. XY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반대로 기억하면 되지, 그지? 그럼 끝이야. 그럼 땡이야. 땡. 무슨 뜻이야?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쭉 가다가 마지막 염색체가 이렇게 성염색체가 있는데, 다 상동염색체, 상염색체인데, 마지막 염색체가 있는데, 얘가 암컷이야. 얘가 암컷이고, 그럼 수컷은 어떻게 돼? 똑같은 거야. 수컷은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야. 아하. 그러면 얘네들은 XY가 아니라 ZW가 되는 거고, 얘는 Z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다시, 이렇게 염색체, 성염색체가 모양이 다를 때, 특히 암컷이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요게 Z염색체, 요게 W염색체가 되는 거고, 당연히 수컷은 어떻게 된다? Z가 된다. 이 얘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ZW 중에는 저기, 일부 어류, 조류, 뱀, 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과 다른 길의 염색체, 성염색체 결정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맨 밑에 있는 거는 뭐 식물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동물류만 좀 성결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Z하고 Z0도 있긴 있다. 누에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빠져있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볼까? 그렇지. 지금 배운 걸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수컷이야. 그럼 XY형이야. 이게 수컷, 또는 이게 암컷이야. 이게 암컷이다. 그러면 ZW형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럼 수컷은 어떻게 나와야 돼? ZZ.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이해 안 갔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봐. 알겠지? 여러분들 중에 그 단점이 뭐냐면 한 번 쭉 보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은요,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집중력이 보통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은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 알지? 수면도 REM 수면과 BREM 수면이 있듯이 REM and BREM 수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게 다 사이클이 있어요. 일주일도 사이클이 있고 하루도 사이클이 있고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1년 주기로도 사이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능을 봐야 돼.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야 돼.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 하여간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공부할 때도 컨디션 조절하면서 집중을 하도록 해. 안 그러면 순식간에 졸면서 그냥 다 내용 날릴 수가 있어. 그 부분은 다시 들어라. 귀찮더라도. 알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제 옷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만 지금 비춰지니까 상당히 좀 띠껍습니다만은 제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자 보셨죠? 브라운 이거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옐로우 브라운? 오케이 노란색과 갈색의 중간형. 골드 컬러? 오케이 황금색. 오케이 좋습니다. 똥색도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각마다 옷이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맨날 매 시간마다 기웅이 오빠. 여러분들 굉장히 기웅이 오빠. 오케이 그렇죠? 기웅이 옷만 보고 있어요. 괜찮은 옷은 여러분들이 좀 선정해 주세요. 50강 중에서 어떤 옷이 제일 괜찮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투표를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갖고 싶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장담 못해요. 제 옷은 아닙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성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 자, 성염색체한 유전 현상 있지.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데 X염색체에서 준다는 얘기는 X염색체 준다. 이걸 반성전이라고 해요. 그다음 Y염색체 한성전이라고 해요. 자, 반성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원래는 성염색체를 동반한다. 성을 동반한다는 뜻인데 반대쪽 성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효과적이야. 즉 부모하고 자식 관계 이렇게 되잖아. 부모, 자식, 또 얘가 또 그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런 관계 속에서 아빠는 딸, 딸은 아들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엄마는 아들, 아들은 딸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반대쪽 성, 반대쪽 성, 반대쪽 성, 반대쪽 성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 반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알겠지? 자, 반성전은 X염색체에 일어나기 때문에 X염색체는 남자도 갖고 있고 여자도 갖고 있죠. 그래서 둘 다 나타납니다. 둘 다. 하지만 한성전은 한쪽 성에서만 나타난다. 한쪽 성. 누구냐? 그렇지.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Y염색체. 그래서 XY, XY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정상 Y, 요거는 유전병 Y. 그러니까 어차피 X염색체하고 Y염색체 비교하면 얘는 얘한테 잽도 안 돼. 얘는 퇴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Y염색체가 유전자가 몇 개 없어. X염색체가 훨씬 유전자가 많아. 이렇게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Y염색체는 몇 개 안 돼. 그것조차도 점점 퇴화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안타깝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귀속털 과다증. 물론 얘가 없어지면요, 얘가 일부 없어지면 남성적인 특징이 안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여성 특징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형질 중에서 이 귀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유전자 이상이라기보다는 유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Y염색체한 유전 현상. 알겠지? 그래서 귀속털 과다증. 그러니까 이모 귀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모 과다증. 자, 우리 집도 이모 과다증입니다. 이모가 좀 많아요. 자, 삼촌도 많지만. 어쨌든 이모 과다증이 바로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반드시 아빠가 이모 과다증이다. 귀속털 과다증이다. 그러면 아들에게도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도 계속 전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성전은 X염색체에 의한 건데,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요. 열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어요. 자,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XX, X-X, X-X.
그 다음에 xy, x-y. 자, 이렇게 유전자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 유전자형이 5개밖에 안 돼. 반성 유전의 경우, 즉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자형은 이거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라제이 스몰 a라고 해가지고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다 쳐보자. 자,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와 같은 경우는 바로 라제이 스몰 a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X 염색체상에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라지 A가 오고 또는 여기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X 염색체상에 XX 이게 XX야. 그럼 이게 X가 여기 그냥 A를 라지 A를 X라고 하면은 스몰 A는 X 다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형접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아? 그럼 잘 봐. 라지 A 스몰 A가 A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성유전이야. 우성유전. 하지만 스몰 a를 따른다. 그러니까 스몰 a에 의해서 유전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열성유전이야. 아, 그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생각해봐. x-x의 요 다시가 x-다시가 만약에 생명이라고 치자. 생명유전자라고 치자. x-다시가. 그러면 라지 a 스몰 a가 요게 정상이고 요게 생명이야. 생명이 열성이잖아. 그치? 이건 정상이 우성이고. 그래서 만약에 라지 A 스몰 a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게 라지 A라는 뜻이야. X가. 그 다음에 X-는 스몰 a라는 뜻이야. X-가 스몰 a고 요건 라지 A야. 그럼 라지 A 스몰 a에서 누가 표현되겠니? 정상이 표현되는 거 아니야? 정상. 그래서 요 X-X가 정상이 되는 거야. 정상. 대신 X-X가 정상인 것은 라지 A도 있고 정상유전자 요거 X가 정상유전자, X가 정상유전자라고 했어. 그 다음에 X-는 생명유전자라고 했지. X-는 요 생명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X 염색체 생명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스몰 A가 있어. 근데 스몰 A는 발현이 안 됐고 A가 발현돼서 정상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라지 A 스몰 A와 같이 이렇게 유전병 유전자가 숨어 있어. 다시 얘기하면 X-X 같이 이거는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유전병, 즉 생명유전자가 숨어 있어. 이와 같은 경우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보인자라고 그래. 알겠니? 보인자라고 그래. 알겠니?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스몰 a가 정상이야. 스몰 a가 정상이고 유전병이 라지 A 같은 유전병. 예를 들면 피부 얼룩증 같은 경우 있어. 피부가 얼룩덜룩해. 피부 얼룩증 같은 경우가 우성이야. 그럼 이와 같은 경우 X-X에서 X-가 뭐가 되냐면 라지 A가 되는 거야. 이번에 X-가 라지 A가 되는 거고 이게 피부 얼룩증 유전자 X-가 그 다음에 그냥 X가 바로 스몰 a가 되는 거야. 정상 유전자야. 그럼 이때 라지 A 스몰 a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A 스몰 a는 당연히 피부 얼룩증이 되겠지. 맞지? 피부 얼룩증이 우성이니까 피부 얼룩증이 되겠지. 그지? 다시 X-X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표현되고 X는 표현이 안 되지. X-가 뭐야? 피부 얼룩증 유전자. X는 뭐야? 정상 유전자. 따라서 이형접합일 때 그 유전병이 표현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성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런 경우에 라지 A 스몰 a는 뭐니? 라지 A 스몰 a 피부 얼룩증이지. 즉 X-X는 뭐니? 피부 얼룩증이지. 정상이 열성으로 열성이 되니까 표현이 안 되고 X- 즉 피부 얼룩증이 표현된 거야. 라지 A가 피부 얼룩증이야. Understand?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인자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인자라는 걸 쓰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가지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는 거야. 봐봐. 다시 얘기할게. 다시 얘기한다. 자, X-X야. 자, 얘가 정상이고 유전병이야. X-가 유전병이야. 자, 정상 유전병이야. X-X가 같이 있어야지 유전병이 돼. 그럼 이때는 뭐라고? 생명과 같은 경우. 열성이니까 생명과 같은 경우야.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야. 즉 정상에는 라지 A가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라지 A 유전자, 그러니까 X-염색체에서 라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X-X는 라지 A 스몰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X-X니까 여기 스몰 a, 즉 생명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몰 a, 얘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지. 오케이? A야. A. 여기 X가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X-니까 여기 스몰 a. 이런 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많니? 남자가 생명이 될 비율이 높니? 여자가 생명이 될 비율이 높니? 그치? 남자는 2분의 1, 여자는 3분의 1이 생명이 되겠지. 그치?
이와 같은 경우는 생명이 아니잖아. X-X는 정상이잖아.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 중에서 누가 더 많다? 그렇지. 열성 반송조는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가 2분의 1, 여자가 3분의 1. 알겠지? 그 남녀 비율이 다른 거야. 오케이? 성염색 체한 유전은, 성염색 체한 유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염색체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다릅니다. 남녀 비율이 달라요. 알겠어? 남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들과 딸, 태어나는 아들과 딸의 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한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남자에게만 나타나면 Y염색체한 한성유전이고 남녀가 둘 다 나타날 때 비율이 다르면 반성유전이다 생각하면 되고, 특히 남자가 많을 땐 열성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우성 반성유전,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 보자. 자, X하고 X 사이, 이제 X염색체 상에 라지 A, 스몰 A가 있는데, 요게 유전병이고, 요게 정상이야. 자, 대표적인 우성 반성유전은 좀 전에 얘기했어. 뭐야? 피부 얼룩증. 물론, 구루병도 있어, 구루병. 구루병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비타민 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칼슘 흡수 안 돼서 뼈가 약해져서 쉬는 경우도 있어. 바로 그게 X염색체상에 의한 유전자 이상으로도 발생을 해. 알겠지? 자, 그게 이제 구루병 또는 피부 얼룩증. 두 개만 좀 기억해 줘. 알겠지? 이게 이제 우성 반성 유전이야. 그렇다면 여기 한번 가볼까? 자, XX. 당연히 정상이지. 정상 X염색체, 정상 X염색체니까 정상이고. 그 다음에 X-X는 당연히 뭐니? 당연히 피부 얼룩증이겠지. 그럼 얘가 문제. X-X. 뭐겠니? 피부 얼룩증이야. X-의 요게 피부 얼룩증 유전자인데 정상 유전자보다 어떻다고? 그렇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피부 얼룩증이다. 그 다음에 XY는 정상 남자지? 그럼 X-Y는 피부 얼룩증 남자야. 피부 얼룩증 남자. 됐냐? 이때 여자들은 3분의 2가 피부 얼룩증이고 남자는 2분의 1이니까 여자가 좀 더 발현 비율, 발생할 비율이 좀 더 높아. 알겠어? 우성 반송조는 남자보다 여자가 발생할 비율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되니? 정상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스몰 a라고 하면 돼. 얘는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야. 얘는 라지 A가 돼서 라지 A가 피부 얼룩증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스몰 a, 얘는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염색체 상에 이렇게 유전자들이 우성으로 작용하느냐 열성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반성 유전, 우성이냐 열성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보자. 얘네들 자꾸 이쪽 가계도나 아니면 이쪽에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꾸 외우려고 드는데 아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유전 파트는요, 철저한 이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야, 요와 같은 경우엔 요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꾸 유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원리를 좀 따져주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은요, 91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요, 생명유전의 예가 나오죠. 생명유전의 예가 나오면서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그림이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칼라인 책이 보기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어차피 칼라인 세 개니까요. 근데 제가 생명은 아닌데요. 칼라인 책들이 정말 보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색깔이 현란하고 막 한데요. 어차피 수능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그렇다면 흑백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 다음에 2도, 즉 색깔 하나만 들어간 게 그나마 나.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갈 때 가장 공부하기 힘든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유전 파트입니다. 유전에 이렇게 색깔 보면서 니네들 이 색깔 헷갈려요. 솔직히 91페이지 맨 밑에 그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면서 X염색체, Y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해가지고 색깔을 주황색, 파란색, 녹색 막 이렇게 넣었는데 저 솔직히 이거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이런 걸 한참 들여다보려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가계도도 말이야, 그냥 흑과 백으로 그냥 딱 이렇게 나타내면 굉장히 좋은데 무슨 칼라를 말이요, 파란색, 빨간색, 뭐 시뻘건색, 노란 뭐 이렇게, 이게 좀 칼라인 책의 단점인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지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하고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그렇죠. 네. 93페이지에 개념 심화 좀 보세요. 93페이지에 개념 심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이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형질 A를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잘 봐.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자. 자, 이게 뭐라고? 어디에 있는 유전자라고? X염색 체상에 있는 유전자야. 그리고 우성으로 X염색 체에 있는 우성으로 유전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엄마가 피부 얼룩증이다. 그럼 엄마가 피부 얼룩증이면 X-X도, 즉 이건 피부 얼룩증 유전자야. 이것도 피부 얼룩증이고 X-X도 피부 얼룩증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가지? 그럼 봐봐. 형질 A를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지금 우성반송전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우성반송전. 자, 형질 A를 나타내는 지금 1번이다. 1번, 땡그라미 1번. 형질 A를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만약에 X-X다 그러면 전부 다 피부 얼룩증이 돼야 돼. 형질 A를 이제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자. 형질 A랑 형질을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자. 그럼 X-X면 엄마는 X-를 무조건 자녀에게 주니까 무조건 자녀는 피부 얼룩증이 돼야 돼. 그러나 자, 요거 같은 경우 봐봐. X-X도 피부 얼룩증이지. 이형접합이긴 한데 피부 얼룩증이지. 그럼 아빠가 만약에 정상이다 치면 XY라고 치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XX 태어날 수 있지. 또는 요놈하고 요놈 XY 태어날 수 있지. 어때? 이 말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확인해줘. 다른 거 필요 없어. 니네들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형질 A를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즉 피부 얼룩증을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피부 얼룩증이 아닌 자녀들이 나왔지. 됐지? 이걸 지금 특징이라고 좀 갖다 놓은 거야. 알겠냐? 그 다음 거 봐봐. 2번. 아버지가 형질 A면 딸은 반드시 A다. 아버지가 형질 A면 반드시 딸은. 아버지가 피부 얼룩증이다. X-Y야. 자, 엄마는 뭐 X-X든 XX 간에 X-X든 간에 어쨌든 간에 봐봐. 아버지가 피부 얼룩증 유전자를 갖고 있어. X- 피부 얼룩증 유전자. 그럼 딸한테 뭐 주냐? Y 주냐? X- 주냐? 딸한테 Y 주던 시절, Y 주고 싶어 시절은 갔다고 그랬다. X- 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X- 줬어. 근데 무조건 뭐라고 나왔어? 여기. 아버지가 형질 A면 딸은 무조건 반드시 A다. 즉 아버지가 피부 얼룩증이면 반드시 딸은 피부 얼룩증이다라는 얘기는 엄마가 X를 주든 X-를 주든 상관없이 하나만 가지고도 형질이 나타난다. 즉 피부 얼룩증이다. 자, 이런 게 바로 우성 반송 유전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야. 우성 반송 유전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야. Understand? 오케이? 반성 유전은 반성 유전인데 비교해 볼까? 잘 봐. 얘가 열성이라고 그러면 생명이라고 그러면 엄마가 생명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엄마가 생명이라고. X-X고 반드시 아들한테 뭐가 나타나야 돼? 아빠가 정상이다 할지라도 X-Y가 나와야 돼.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 형질은 반드시 아들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열성 반송주의야. 알겠어? 그러면 니네들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유전의 유형별 정리했는데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 말 많어. 다 필요 없어. 다 가계도 오늘 가계도 이제 얘기하면 끝나는 거고 그 유전의 그 유형별 정리해서 열성 반송주의만 봐봐. 열성 반송주의. 빨리 열성 반송주의만 봐봐. 93페이지 맨 밑에 열성 반송주의. 누구한테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맞지? 그 다음에 여자가 A면 반드시 아들은 모두 A다. 즉 여자가 생명이야. 열성이면 생명이다 치자.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 돼. 맞지? 그 다음에 남자가 정상이면 딸은 모두 정상이고 A가 아니다. 자, 남자가 정상이다. 남자가 정상이면 딸은 어떻게 돼? 남자가 정상이면 XY야. 그럼 X-X니까 딸은 X-X. 즉 정상으로 나오지. 물론 보인자긴 하지만. 맞아? 그치?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뭐냐? 딸이 생명이면 반드시 아빠가 생명이 돼야 돼. 반드시 하나 생명이다. 그걸 적어놔. 열성 반송조는 딸이 A 형질이면 반드시 아빠가 A 형질이다. 알겠지? 이런 거 됐지? 다시
엄마하고 아들과의 관계야. 엄마, 아들 좋아. 엄마 생명, 아들 생명. 딸, 아빠 좋아. 오케이? 딸이 생명이면 아빠 생명. 됐지? 오케이? 이렇게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래? 아니구나. 엄마랑 아들, 엄마, 아들, 그 다음에 딸과 아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굿! 자, 반대쪽 성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성반송존 봐봐. 우성반송존. 93페이지 맨 밑에 우성반송존 보면은 A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오케이.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여자가 정상이면 아들은 모두 정상이고 A가 아니다. 여자가 정상인 경우는 뭐가 있니? 여자는 X, X야. 맞지? 피볼록증 아니다 치면은. 아빠가 Y 주고 엄마는 X 주니까 무조건 아들은 정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경우는. 맞지? 됐지? 그 다음에 남자가 A면 딸은 모두 A다. 즉 아빠가 X-Y야. 즉 피볼록증이야. 아빠가 X-Y면 무조건 딸은 X- 하나라도 받아. 근데 무조건 당연히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피볼록증이면 딸은 무조건 피볼록증이 된다. 얘기했지? 아빠, 딸하고 아빠의 관계. 오케이? 아빠가 관계.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 정상. 오케이? 아빠가 우성 반송전을 하는 피볼록증이다. 피볼록증이면 딸은 반드시 피볼록증. 역시 이것도 크로스 관계가 성립한다. 반대쪽 성 관계가 성립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전의 우성 열성이라는 그 개념만 좀 잘 알고 X, Y, XX가 나눠져서 들어가는 그 유전의 기본적인 분리 법칙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 이해 다 가는 부분이야.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우성 반송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있는 표를 지금 얘기를 했어. 그 우성 반송균은 맨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3번 동그라미 3번에 어머니가 정상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상이다. 엄마가 피볼록증이 아니면 아빠가 피볼록증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아빠는 Y 줄 테고 엄마는 정상이니까 X 줄 테니까 아들은 정상이다. 이런 뜻이야. 지금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됐죠? 이 과정을 잘 이해 안 가면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가계도로 적용을 시킬 거야. 자, 가계도를 적용시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빠, 엄마, 자, 이렇게 됐을 때 유전병이다 칩시다. 유전병. 자, 이 여자가 유전병이다 치면은요, 여기 아빠 있고 아들 있죠? 네, 그런 거에 잘 좀 눈여겨 좀 보세요. 우선은 우열관계를 따져라. 우열관계를 따져라. 우열관계를 따져라. 됐지? 그 다음에 상성관계를 따져라. 됐지? 그 다음에 열성은 순종으로 놔라. 됐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 다음에 분석하라. 그 다음에 분석하라. 자, 우열관계를 따지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다.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왔다. 됐지? 자, 부모에 없는 거.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열상이네. 열성. 유전병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상성인데, 상성은 열성 여자를 찾아라. 열성 여자를 찾아라. 자, 열성 여자를 찾게 되면은요, 여기지. 그리고 가정법을 써봐라. if 가정법. if 반성이다. 그럼 열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지? 열성 반성에 뭐가 있어? 열성 반성에 생명이 있잖아. 그럼 이 여자가 생명 여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생명 여자라고 가정하면 X'가 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의 반대쪽 성이 형질이 같아져야 돼. 형질이 같아져야 돼. 즉 여기 아빠가 생명이어야 되고 X-Y, 아들도 X-Y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구나. 반성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반성전이 아니니까 상염색체로 풀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여기서 니네들 마음에 드는 알파벳 라지 T, 스몰 t, 라지 R, 스몰 r, 라지 D, 스몰 d 또는 라지 A, 스몰 a처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열성이 순종이니까 유전병이 순종이라며. 유전병이 순종이면은 한 쌍의 대리변자 같다는 얘기야. 호모, 헤테로 아니지. 호모, 동형접합. 됐지? 순종이라는 건 호모이면서 동형접합을 얘기해. 호모이면서 동형접합. 대리변자가 같을 때를 얘기해. 그러면 열성 순종이니까 여기다가 스몰 a, 스몰 a 쓰고 스몰 a, 스몰 a 쓰면은 이제 다 찾을 수가 있더라. 즉
스몰 a이고 정상이니까 라지 A,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A, 스몰 a가 있어야 스몰 A 주는 거고 여기도 라지 A, 스몰 a가 있어야 스몰 A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있으니까 반드시 스몰 A 하나씩 줘야 되니까 여기가 라지 A, 스몰 A가 되고 여기도 여기다 쓸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됐나?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A, 라지 A일지, 라지 A, 스몰 A일지 모르고 여기도 라지 A, 라지 A일지, 라지 A, 스몰 A일지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되는 거야. 최근에 일단 뭐 수능 쪽만 얘기하면 최근에는 확률 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확률을 제대로 구하려면 확률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계도 분석이 선행이 돼야 돼. 정확한 가계도 분석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래야지 정확한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가계도 분석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만약에 자, 이런 가게들 한번 보자. 이런 가게들 보자. 얘는 자,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이런 가게들 보면은 자, 여기에 여기서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네. 자, 이걸 유전병이라고 보자. 색칠한 걸 유전병. 자,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아, 색칠한 게 유전병이구나. 그래서 정상에 대해서 유전병이구나. 그치?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라는 거였어. 근데 열성 여자를 찾았더니 아빠랑 일치하네. 근데 아들과 일치 안 하네. 또는 여기 아빠랑 일치 안 하네. 오케이.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 반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지. 반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반성전이 아닌데 만에 하나 요걸 바꿔놓을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네. 만약에 색칠된 걸 열성이라고 하자. 지금 열성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열성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열성이라고 치자. 색칠된 게 열성인데, 가만 보니까, 색칠된 게 열성인데, 아버지랑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랑도 같고, 뭐 이러네. 즉, 이렇게 나온 거지. 요 열성 여자하고 아버지하고 형질이 일치하고, 요것도 일치한다. 아들하고도 일치한다. 아빠 또는 아들. 아빠 또는 아들하고 일치해버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반성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돼.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게 일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성전으로 x-y, x-y 로만 되는 게 아니라 스몰 a, 라지 a, 라지 a, 스몰 a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상염색체 유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은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반성전이 성립하면 상염색체도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반성전이 성립 안 하면 상염색체 유전은 요거야. 됐지? 반성전이 성립 안 하면 상염색체 유전은 요거야. 맞지? 그래서 아까 요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고 이건 반성전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성전이 아니구나. 그러면 요거야. 상염색체 유전이야. 빠뜨거나 지금과 같이 만약에 성염색체가 성립을 한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 성립한다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도 성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상과 성 둘 다 풀어주던지 해라. 다른 힌트가 없다면. 알겠지? 또는 이와 같은 유형이 나오면은 단서를 주면서 어디에 있다? X염색체에 있다거나 아니면 남녀비율이 다르다거나 다른 힌트를 줌으로써 이건 반성전이구나. 그걸로 풀어라라고 줍니다. 만약에 이런 힌트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계도를 읽고 나서 이거 반성전이다 라고 알 수 없어. 결론 내린다. 가계도만 보고요. 가계도만 보고 반성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가계도만 딱 보고 이건 반성전이다 알아낼 수 없어. 왜? 반성전 성립하면 상염색체 유전도 성립하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해버려.
알겠지? 그래서 가계도 딱 보고 요건 반송준을 풀어야겠다라고 하지 마. 알겠지? 하지만 가계도 딱 보고 이건 상염색 체인 유전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 알겠어? 그거 적어놔라. 대단히 중요해. 반송유전 가계도로 인해서 반송유전 아닌 것, 즉 상염색 체인 유전을 찾아낼 수 있다. 가계도를 통해서. 하지만 가계도를 통해서 이것이 반송유전이다 라는 건 찾을 수가 없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가계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자. 근데 92페이지에 보면 혈우병 나오잖아. 혈우병 같은 경우는 X-X 보인자 여자는 있는데 X-X 혈우병 여자는 보통 엄마 뱃속에서 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성치사라고 그럽니다. 열성치사. 어차피 열성으로 얘가 정상이니까 여기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니까 열성이잖아요. 열성인데 열성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죽는다. 그래서 열성치사라고 그래. 만약에 우성치사다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죽게 되는 거거든. 하나만 있어도. 근데 두 개가 다 있을 때 죽게 되면 열성치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죽이려면은 열성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죠. 즉 두 개가 다 있을 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치사라는 게. 그래서 열성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여자들이 무서운 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보인자 시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우스개 그러니까 외람된 얘기인데요. 생식에서도 다른 동물들의 세계는 은폐라는 게 없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특히 암컷이든 발정 났다라는 걸 수컷에게 신호를 보내면 그 발정기에 즉 배란기에 수컷들이 덤벼가지고요 새끼를 갖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인간만큼은 배란을 은폐한답니다. 배란 시기를. 그러니까 딱히 여자들이 자기가 배란 시기라는 걸 이제 모르게 하는 거야. 모르게 또 진화돼 왔대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은폐라는 걸 상당히 잘해. 하여간 암컷들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 멀쩡한 여자인데 딱 자식을 낳았더니 여기서 나는 당연히 혈우병이 아닌데 자식을 낳았더니 X-Y 아들이 혈우병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좀 어쨌든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 여자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알겠죠?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남자를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한성유전제 얘기 아까 귓속털 과다증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그 혈우병 증세라든가 대머리 유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가계도 분석 좀 하고 어차피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하이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내용은 개념하고 가계도 분석 정도죠. 뭐 이걸 이제 어떤 그 수능 유형과 적용을 그렇게 크게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99페이지 13번 봅시다. 99페이지 13번. 혈우병은 유전자가 Xm 색체에 있다. 이와 같이 Xm 색체에 있다라는 이제 반송 유전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줬어. 그리고 나서 반송 유전은 반송 유전인데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걸 찾아내면 돼. 자. 1번하고 1번의 남편 봐봐.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혈우병 남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정상 부모에서 혈우병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뭐야? 그렇지, 열성이다.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누가? 혈우병이. 됐지? 자, 그러면은 1대의 혈우병 남자는 XY고 이 여자는 뭔지 모르고 이 여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너무 가까운데 좀 떨어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X-Y죠. X-Y니까 이 X-Y 어디서 온 거야? 물론 비분리라는 게 일어나면 여기서도 좀 올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올 수도 없는 게 이게 아빠가 멀쩡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X-는 반드시 여기서 온 거지. 즉 X-X 이게 보인자라는 뜻이야. 1번이 보인자야. 그 다음에 여기는 멀쩡하잖아. 멀쩡하니까 XY지. XY 멀쩡하고 XY.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요거는 XX가 될 수도 있고 X-X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요거는 뭐냐 X-를 반드시 줘야 되니까 X- 반드시 줘야 되니까 X-X가 되는 거야. 알겠지? 정상은 정상인데 보인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이에서 잘 봐. 자식들 한번 나보자. X-X X-Y
XX, XY. 굉장히 평이한 문제니까요.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혈액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확인했으니까 틀렸고 2번 아버지가 혈액병이면 딸도 혈액병이다. 아버지가 혈액병이면요 딸은 정상 나왔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3번에 1이 혈액병 유전자가 보인자일 확률 100%죠. 이거 외에는 없죠. 그래야지 이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X-Y 3번 맞고 4번 2가 혈액병 유전자 보인자일 확률 얘가 보인자일 확률 100%입니다. 그죠? 맞죠? 네. 여기서 X-를 반드시 주니까 됐죠? 그 다음에 2와 3, 4에서 혈액병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얘죠? 네. 4분의 1. 오케이. 정상, 보인자지만 정상 여자, 정상 남자, 혈액병 남자. 됐습니다.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풀어볼까? 자, 하나만 더 해보자. 103페이지에 7번 보자. 자, 우리들의 교재 103페이지에 7번. 7번에 그림은 유전형질 A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다. 유전형질 A. 유전형질 A라는 게 나오면은 상당히 좀 거시기 껄쩍지근한 게 어차피 제일 만만한 게 상염색체 유전이면 라지 스몰 A로 놓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유전형질 A가 만약에 우성이면은 대문자랑 일치하는데 열성이면 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 어쨌든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자, 마음의 준비를 잡고. 자, 7번. 103페이지야. 7, 8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니? 7, 8번 사이에서 11번 태어났어. 근데 11번이 뭐야? 형질 A야. 형질 A를 유전병이라고 하면 더 쉬운데, 그죠? 유전병이라 해볼까? 됐지? 이렇게. 그럼 더 쉬워. 그럼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열성이 되는 거지. 또는 그냥 형질 A라고 해도 돼. 니들 마음이야. 푸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래서 정상 사이에서 형질 A가 나왔으니까, 즉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유전병, 즉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거야. 형질 A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라지 A로 할지, 라지 A 스몰 A로 할지, 아니면은 뭐 X-로 할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뭘 찾아? 열성 여자 찾아봐. 열성 여자. 4번하고 11번 있는데 4번하고 9번이 일치하지 않지. 그럼 끝났어. 4번하고 9번이 일치하지 않아. 또 11번이 7번하고 일치하지 않지. 11번이 7번하고 일치하지 않지. 그럼 끝났어. 이건 반송전이 아닌 거야. 반송전이 아니니까 상염색체인 유전으로 풀어야 돼. 아주 심플하게 나가면 돼. 그냥 복잡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유전병, 즉 형질 A는 스몰 A가 되는 거야. 알겠지? 형질 A가 이제 스몰 A가 되는 거다. 유전병이. 따라서 색칠된 거 있지. 선생님 전부 다 색칠돼야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거.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다 스몰 A 써줘봐. 자, 1번이 스몰 A고 그 다음에 11번도 스몰 A 4번도 스몰 A 빨리 써줘봐. 자, 5, 6, 7은 전부 다 뭐야? 라지 A 스몰 A. 왜? 스몰 A 반드시 줘야 되니까.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7번, 8번인데 8번도 라지 A 스몰 A 해야 돼. 왜? 11번이 스몰 A니까. 됐지? 그 다음 8번 라지 A 스몰 A. 이것도 9번도 라지 A 스몰 A 해야 돼. 왜? 4번이 스몰 A니까. 됐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문제 볼까? 1번 형질 A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아니다. 상염색체 상에 있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로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형질 A 유전자를 71개. 1이 어디 있어? 형질 A 유전자가 이게 유전병이 형질 A 유전자인데 이게 형질 A 유전자인데 쌍으로 있는 거지. 열성은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쌍으로 있는 거니까 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2개 있는 거야. 둘 다 2개 있어야 돼. 스몰 A. 알겠지? 스몰 A가 형질 A 유전자야. 즉 유전병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2번 틀렸고 3번 5, 6, 7, 8은 형질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5, 6, 7, 8 5, 6, 7, 8 5, 6, 7, 8
그렇지. 형질 A 유전자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를 갖고 있는 보인자입니다. 3번 맞고 4번 10과 12의 유전자의 같을 확률은 10과 12의 유전자의 같을 확률 100%? 뭔 소리야? 여기서 라지 A도 태어날 수 있고 라지 스몰 a도 태어날 수 있잖아. 그지? 틀렸어. 5번 형질 A는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상 아니면 유전병, 즉 정상 아니면 형질 A이기 때문에 한 쌍에 의해서 한 쌍에 의한 단일 인자 유전이야. 알겠지? 상염색체에 의한 단일 인자 유전이야. 알겠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사람의 유전, 상염색체 유전하고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잘 살펴봤어요. 자, 이런 이제 유전 쪽은요, 여러분들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 해석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 그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 유전 개념, 하이탑 개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찌그러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